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는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을 외교적으로 보좌하는 외교 특임 대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제가 유엔에서 차석 대사로 한 4년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바로 전에는 외교부에서 문화외교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교육 문화 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인볼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제가 접했던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제가 접했고, 그 뒤에 유엔에 가서 그 문제를 많이 이제 소개하고 장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귀국해서 지금 1년 됐는데요. 이런저런 기회에 이런 포럼, 세미나, 또 대학 강의를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관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관여한 게 한 4년 남짓 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슈가 교육계뿐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전 생애, 앞으로 남은 생애에 제가 좀 해야 될 평생 일이다라는 그런 좀 소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정몽구 재단님, 재단에 너무 감사드리고, 박영배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나눌 텐데, 오늘 주제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 이제 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과 인성. 저는 세계 시민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 문화, 그 다음에 과학을 다루는 기구인데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초기 화면에 위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Building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유네스코의 설립 취지가 우리 인간의 남녀노소의 마음속에 평화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세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build peace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내가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내가 남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약간 의지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의지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각자 속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것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로직의 흐름이죠. 유네스코 헌장의 전문에 보면, 프리엠블에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방책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액션을 막는, 폭력적인 액션을 막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화와 교육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새로 설립된 기구인데요. 1, 2차 대전의 반성은 뭡니까? 왜 독일 같은 최선진국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런 출발점인데,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교육만으로서는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구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지금 한 4, 50년, 유네스코 생긴 지 거의 6, 70년 됐는데, 최근에 와서 세계 시민 교육적인 그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예. 교육, 문화, 과학, 미디어 모든 분야에 뛰어난 독일이 전쟁을 이룬 것은 교육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적 극단주의가 그 아이시스라고 그쪽 그 시리아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테러 분자들을 이제 이렇게 리크루트를 이렇게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4만 명 이상이 100개국 이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포섭을 당하고 접촉을 당하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상당수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 거죠. 대학, 최소한 대학 나오고 대학원. 그러니까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어떤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특정한 지역에 물론 강하지만 테러가 있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관용을 안 하고 소외되고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하고 혐오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미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얘기했던 존엄, 인권,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가 존중이 되지 않고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전한 세계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인식이 부족하죠. 상호 존중과 이해, 다양성, 존중,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내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민족주의나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거기다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계 문제까지 돼서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한 대로 묶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동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작동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좋은 소식들이 빨리 전파되지만, 나쁜 소위 그걸 어떤 내러티브라고 표현하죠. 그런 얘기들이 빠른 시간에 확산이 돼서 소위 불만주의자들을 이렇게 후킹하는, 잡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소위 대응하는 그런 것을 지금 미디어에서는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풀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는데요. 좋은 스토리를 계속 거기다 메시지를 넣음으로써 나쁜 메시지가 밀려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성이라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그 성정, 약간의 도덕적인 측면이 조금 강조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도 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만, 아이를 키울 때 착하고 순종스럽고 뭐 어떤 사회 규범을 따라하고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리고 협조적이고 또 톨러런트, 관용적이고 막 이런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교육에서.
이 세계 시민 의식 또는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주는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하지만 도대체 그럼 어떤 인성교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또 한국이 쫓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인성인데요. 어떤 인성이냐? 새로운 정의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또는 세계관에 관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 어떤 인식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도덕적 어떤 그 성정이 착하고 뭐 수능적이고 이런 것보다 도대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상황하에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분별력, 이런 것은 딱 어떤 상황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제 아까 인터넷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good, bad, right, wrong,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회를 끌고 나가는 어떤 지탱하거나 끌고 나가는 이 힘, 이것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고 인식이 깊어서 이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하지만 또 포용적이고 그런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시리즌십의 이제 하나의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가치들, 이 존엄성, 인권, 이런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나와 상대방 간의 소위 관계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용과 또 상호 공생과라는 개념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같이 끌어안고 포용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세계, 나의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 서로 행복하고 또 포용적이고 또 정의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는 인성의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이런 그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가 그동안 쭉 논의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합의는 2014년 7월 달에 교육 목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를 2015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17개 고을과 169개 타겟을 다 합의를 했고요. 1년 뒤인 2015년에 이것을 세계 개발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인을 했죠. 그 중에 4.7 여기에 글로벌 시리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 뒤에 쭉 2015년 9월 달에 말씀드렸죠. 개발 정상회의에서 4.7이 추인이 되고 그 정상회의 선언문에 또 한 번 글로벌 시리즌십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개 고을이 있는데요. 고을 4, 교육 고을이 4번이고요. 그 밑에 4.7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17개 고을이 다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든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개발 교육,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데,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결국에는 이 17개 골, 그 다음에 169개 타겟,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경제 발전도 있고, 사회 정의도 있고, 환경 보호도 있고, 우리 전 세계가 필요한 개발에 대한 어젠다가 다 들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 그러면 17개 골과 169개 타겟을 다 성취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본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아까 왜 building peace in the minds 했잖아요. 그런 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으로써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풍족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춘 글로벌 시티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앞으로 15년간의 SDG, 이 지속가능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저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저도 몇 년간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 은퇴 이후에 딱 하나의, 현재로서는 딱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입니다.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는데요. 반 총장님이 글로벌 시티즌십 또 글로벌 시티즌스를 그 센터에 이름이 넣은 것은 본인이 10년간의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4.7에 여기 중간에 밑에서 둘째 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번 2015년도에 한번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에.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교육 그 석사 과정에 가서 제가 하버드 대학생하고 그 강연을 하고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글로벌 시티즌십은 지금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또 유엔의 본부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의 담론은 처음에는 접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넘어가면서 지금은 방향성, 세계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나가야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be, 이렇게 네 가지 필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또 마지막 to be,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 시민 교육하고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to be,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그 담론으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다면 결국 이것이 인성, 또 어떤 성격 또는 세계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존엄한 존재이고 귀한 하나의 인간이고 또 타인도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그 깊은 인식이 있을 때 이 관계성이 올바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타인 존중과 인류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 배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글로벌 도전에 대한 해결 능력,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욱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거기에 기여하는 시민을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반기문 센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시티즌십을 굉장히 프로모트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전체를 아우르는 유엔에서 지금 추구하는, 유엔은 3개 필러가 있습니다. 평화, 개발, 인권, 요 3개가 필러가 있습니다. 요거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찾는다 싶으면 저는 이 글로벌 시티즌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 총장님이 그걸 많이 프로모트를 하시고 있고요. 네. 또
또 그 에비뉴스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여기 K부터 12 그 초중고가 다 있는데요. 그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요런 이슈들, knowledge, 그 다음에 월드 스쿨이라는 개념으로 이 다양한 이런 이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세계 시민 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조직이 되느냐, 사회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왜 투쟁이 일어나느냐, 왜 이주가 일어나느냐, 또 나의 결정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그 담론들을 질문함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적인 것을 배양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의 기본적인 개념과 범위를 볼 때는 두 가지 인식,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이제 기초고요. 그리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글로벌 현실, 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인식 기초 위에서 세 가지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가, 상호 존중과 이해, 관용, 다양성 존중, 이 부분을 하나 배우고요.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감과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인 지구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라는 게 violent extremism,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특별히 강하게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 총장님이 2015년 12월에 어떻게 세계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는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기초해서 유네스코가 다양한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아까 제가 아이시스가 막 엄청난 사람들을 포섭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킬 때 세계관, 또 가치관, 그 다음에 분별력,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민과 그 어덜레슨 걸이라고 10대 소녀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난민들은 주로 이제 어린이, 또 부모 미동반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아니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 소위 forced displacement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가 6천만 명이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의 중요성은 뭐냐면 자기가 왜 지금 제3세계에 와서 자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가 그 친구들에게 이제 아이덴티티, 내가 원래 뿌리는 뭐고 내가 여기 왜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새로운 장소에서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그런 동기를 부여받고 내가 여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삶을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소위 그 어떤 결단력, 좋은 걸 모티베이션을 심어주기 위한 것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요. 특히 난민한테 10대 소녀들은 보통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허드레이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를 와 함께 직업 교육을 겸할 때 그 소녀들이 나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 뭐 당연히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새로운 어떤 소망과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위 그런 것들인데, 아까 제가 말했죠. 극단적 내러티브에 아무 준비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good, bad, right, wrong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7년 1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을 하는데 갔는데요. 그때 이라크에서 그 고위 관리가 왔습니다. 교육부 차관급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전 손을 꼭 잡더니 이라크의 이 세계 시민 교육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자녀들 2세들이 차세대들이 그냥 아무 속수무책 없이 아이시스에 이게 포섭당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런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라고 막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 향후에 여기 이제 교사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탠다드를 만들고 거기에 각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일단 그 몇 개 교육청이 합해서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쌍방향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필요하겠죠. 현장 방문도 하고 또래급들하고 스카이프 같은 걸로 대화도 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 양성도 하고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지금 왜 난민이 생깁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의 애가 왜 폭력적 극단주의가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클라이밋 체인지로 도대체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교사들이 전문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TV에 나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스테이크 이익 상관자가 다 모여서 이걸 주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블렛이 있죠. 이것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평화, 개발, 인권 등 모든 유엔 어젠다의 궁극적 목표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역할이 지금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교육에는 우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열려 있는 사회고 타문화, 종교에 대해서 수용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선도했을 때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 교육청 학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런 단순히 뭐 아주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세계 평화 또 세계의 어떤 그 차세대의 어떤 인식 그다음에 인성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를 각 학교에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시키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소셜 무브먼트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NGO들이 많이 사실상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글로벌 시리즌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개념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위 코알리션 이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많은 NGO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글로벌 시리즌십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마음의 평화, 평화의 마음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존엄성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것이 크라이테리아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 그 다음에 가치가 추동되고 글로벌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관계 중심, 그리고 사랑과 공감을 중시하는 그리고 지구 환경에도 민감한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인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 측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 깊게 내재가 되어서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타인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성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외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세상을 어떤 건전한 가치관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이 뭐 유엔의 헌장일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잘 가지고 우리 모든 전 세계가 그 올바른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더 깊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나 깨어 있는 인성, 또 상식에 기초한 인성, 또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인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내에서 제가 세계 시민 교육적인 어프로치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교육계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유엔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이 개념을 지금 픽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한번 깊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 같이 함께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